네, 안녕하십니까. 닥터 동굴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주도로 휴가를 다녀오면서 제네시스 G80을 렌트해서 타게 되었습니다. 일단 외장 색상은 제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감가에 가장 유리한 화이트 컬러로 빌렸고요. 실내도 이렇게 브라운 컬러로 받게 되었습니다. 12.3인치 LCD 클러스터를 선택하지 않았을 때 계기판 화면인데요. 사실 제가 지금까지 올린 수많은 제네시스 차량들 옵션 고르기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G80의 옵션 고르기 영상을 왜 안 해주냐 이런 요청들이 많았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유튜브에 닥터 동굴을 검색하면 가장 위에 나오는 것이 GV70, GV80, 인증중고 G80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게 많은 분들께서 닥터 동굴 G80을 검색해 주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G80 영상이 지금까지 하나도 없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미 G80이 나온 지 꽤 된 차라 리뷰를 안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제주도에서 제네시스 G80 완전 깡통을 타면서 일주일 동안 직접 타본 사람의 입장으로서 어떤 옵션이 가성비 좋고 나중에 차량을 중고로 되팔 때 감가에 크게 영향 없이 가격을 많이 되돌려받을 수 있는지, 결론적으로 어떤 옵션을 골라야 가장 비용을 조금 들이고 제네시스 G80의 오너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워낙 비슷한 컨텐츠가 많았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빠른 템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제네시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G80 견적내기 버튼을 클릭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파워트레인, 즉 엔진에 대한 부분입니다. 항상 이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러한 고성능, 고배기량의 엔진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차량을 중고로 구입해야 감가를 굉장히 처맞은 상태로 구매를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차량을 신차로 구매하시고 싶은 분들은 사실 저배기량의 차량을 구매하는 것이 나중에 감가가 훨씬 덜 되기 때문에 가성비가 훨씬 더 뛰어납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은 가솔린 3.5 터보가 660만원 차이가 나지만 나중에 차량을 되팔 때는 뭐 한 200에서 250, 많으면 300 정도, 아무튼 50% 이상 감가된 상태로만 팔 수 있다라는 점을 인지하시고요. 또 제가 제주도에서 4기통 304마력의 2500cc 터보 차량을 타보니까 이미 뭐 배기량은 너무 뛰어나고 가성비로 차량을 타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충분하고도 넘치는 스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가성비로 제네시스 G80을 출고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가솔린 2.5 터보를 고르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4륜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후륜 베이스의 2륜을 선택할 것인가 인데요. 일단 웬만한 국내 주행 환경 그리고 날씨에서는 세단 차량 같은 경우는 거의 4륜이 사실 필요하지 않습니다.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그나마 고급 SUV에서는 4륜이 세단 차량보다는 조금 더 필요할 수 있겠지만 이런 일반 세단 같은 경우는 단순 후륜 차량도 충분히 가성비 좋고 안정적이게 주행을 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4륜 옵션도 특히 세단의 경우에는 나중에 중고로 되팔 때 가격 인정을 거의 받지 못합니다. 한 100만원 이하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후륜 기반의 2륜을 선택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색상인데요. 중고차 시장에서 색상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가장 감가가 안 되는 색상이 흰색과 이 블랙 색상인 것은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량을 무난하게 타고 싶고 나중에 가격 인정도 빠방하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 흰색과 검정색 중에 선택을 하시고요. 이 무광 같은 경우는 사실 관리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 도장면이 벗겨졌을 때 수리를 함에 있어서도 수리비가 더 들고 뭐 자동 세차라든지 아니면 외부에 자극이 있을 때도 이 유광 컬러들보다 훨씬 더 쉽게 벗겨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물론 제네시스 무광 컬러가 굉장히 예쁘게 나오고 고급감이 굉장히 좋다는 것은 저도 인정하지만 가성비 좋게 차량을 타고 좀 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고 차량을 타기에는 이 무광보다는 역시 유광 컬러가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오늘은 가성비 좋은 흰색 또는 검정색 쪽에 선택을 할 것이고, 제네시스 G80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우유니 화이트를 선택하면 차량이 약간 조선의 벤틀리 같다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죠. 또 그런 느낌을 내주기 위해서 흰색을 선택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기본 모델을 고를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블랙 디자인이 군데군데 들어가 있는 스포츠 패키지를 고를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스포츠 패키지가 뭔지 간단하게 살펴보면 대부분은 차량의 외장 디자인과 관련된 부분, 뭐 이렇게 스포츠 전용 범퍼라든지 그릴, 헤드램프, 휠, 시트 이런 것들이 있고, 뭐 기능적인 부분은 전자제어 서스펜션과 호피 브레이크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외장의 단순 디자인을 위한 옵션은 가격적으로 크게 나중에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나는 이 디자인이 아니면 G80을 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분들에게는 이 옵션이 필수적일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중에서 가격을 인정받을 만한 부분은 전자제어 서스펜션에서 일부, 그리고 휠 사이즈나 브레이크가 좀 좋아진 거, 이 부분 정도 가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430만원에서 차량을 3에서 5년 이상 탔을 때 200만원 미만으로 인정을 받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사실 또 이런 옵션들은 따로 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430만원 주고, 물론 외장이 굉장히 멋지긴 하지만 기본 모델도 사실 이미 굉장히 멋지거든요. 또 G80을 타는 소비자층을 생각했을 때 이런 너무 스포티한 모습보다는 이런 기본 모델을 더 선호하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장 패키지는 가격적으로 큰 인정을 받지 못하는 점과 G80의 소유주분들의 평균적인 나이를 생각했을 때 스포츠 패키지는 큰 메리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스포츠 패키지 같은 경우는 좀 더 젊은 층들이 많이 타는 G70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피 브레이크 같은 경우도 좀 더 주행 성능을 뽐내는 차량에서는 좀 더 의미가 있지만, 사실 G80은 어떻게 보면 컴포트 세단에 속하지 G70이나 스팅어처럼 달리는 차량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옵션이 더더욱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만약 승차감 때문에 서스펜션을 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따로 추가해도 되니까 여기서는 기본 모델을 선택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휠 사이즈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선 2022년식 G80 같은 경우는 19인치 이상의 휠을 선택했을 때는 이렇게 알아서 포피 브레이크가 달려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요. 저는 가성비 좋게 차량을 타기 위해서는 휠 사이즈를 절대 돈 내고 업그레이드 하지 마라 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휠 사이즈가 커지면 마치 패션의 완성이 신발이듯이, 특히 좀 더 차량을 잘 아는 사람에게는 내 차량이 조금 더 엣지 있게 보이고 돈 좀 썼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19인치 휠들이 18인치 휠보다 더 일단 멋진지 잘 모르겠고, 차라리 아예 20인치 휠로, 20인치 휠은 실제로 보면 굉장히 웅장하거든요. 20인치 휠로 가서 전자제어 서스펜션도 달아버리고 브레이크까지 해서 화끈하게 300만원 쓰는 건 괜찮은데, 애매하게 연비도 안 좋아지고 승차감도 조금 안 좋아지고 딱히 더 예쁘지도 않은 19인치 휠로 넘어가는 것은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피 브레이크도 G80이라는 차량에서는 그렇게 필요한 옵션이 아니기 때문에 연비도 좋고 굳이 불필요하게 마찰력을 과하게 올리는 포피 브레이크도 들어있지 않은 가장 저렴한 18인치 휠을 오늘 추천드리고 싶고요. 또 이런 휠이 커지는 것은 결국 연비 감소라든지 타이어 같은 거를 교체했을 때 소모품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중고차 시장에서는 휠 사이즈가 큰 것이 그렇게 크게 선호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번 영상은 차량을 가성비 있게, 가격 대비 가장 만족도 높게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영상이다 보니까 오늘은 18인치 휠을 선택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장 디자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탔던 차량의 내장 디자인은 이 스탠다드 디자인의 하바나 브라운 모노톤이었고요. 실제 모습을 보여드리면 네, 이렇습니다. 굉장히 괜찮긴 한데 영상에서 보신 대로 이 블랙 하이그로시 부분이 시그니처 디자인을 선택하게 되면 생기는 이 G 매트릭스 패턴보다 지문에 굉장히 취약하고, 또 이 시트 디자인 이쪽도 보시면 굉장히 밋밋한 게 사실입니다. 이번 G80이 스탠다드 디자인, 그러니까 깡통부터 갈색 내장을 선택하게 해준 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지만, 사실 이 하이그로시 부분이 차량의 고급감을 많이 떨어뜨리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150만원으로 차량의 고급감을 이 G 매트릭스 패턴과 가죽 시트의 패턴으로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부터는 나파 가죽이 들어있어서 훨씬 더 시트의 고급감이 좋긴 하지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금 올드하게 바뀌는 경향이 있거든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를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내장도 다양하게 고를 수가 있는데 사실 다 좀 올드해요. 차량을 가성비 있게 타고 싶으신 분들은 대부분 젊은 소비자층의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오늘은 이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을 선택해서 인테리어 옵션은 G 매트릭스 패턴을 선택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옵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기 좀 친숙한 도시인 수원이 보이네요. 이런 패키지들은 사실상 계산을 하나씩 해보면 그렇게 큰 할인이 되지 않습니다.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렇게 할인이 되면 당연히 패키지를 담을만 한데 가격적인 차이가 크게 없거든요. 그리고 너무 쓸데없는 거를 같이 묶어놓은 경향이 있어서 이 패키지는 무시하고 바로 옵션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한 설명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빠르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자, 이 파노라마 선루프 140만원짜리죠. 나중에 차량을 되팔아도 120만원 이상, 거의 90% 이상을 돌려받는 개꿀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오늘은 선택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리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 옵션 같은 경우는 일단 중고차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가격 방어가 되는 옵션은 아니죠. 그리고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사실 이거 없어도 잘 삽니다. 이게 한번 써보신 분들이 문제긴 한데, HUD 같은 경우는 없으면 절대 못 살겠다 하시는 분들만 추가하고 나중에 차량을 되팔 때나 좀 가성비 있게 차량을 타고 싶으신 분들은 선택하지 않는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컨비니언스 패키지는 정말 쓰레기 옵션이죠. 이미 제네시스 G80에는 시트에 조수석까지 모두 전동 시트가 기본적으로 다 들어있습니다. 이런 좀 스마트하게 시트를 제어해주는 이런 옵션 거의 사실 아무 의미가 없고요. 있는 차량 타봤는데 거의 뭐 있는 거 티도 안 나는 옵션입니다. 고스트 클로징, 이런 옵션은 안전에도 굉장히 취약하고 고장나면 비용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절대 추천드리지 않고, 두 옵션 다 나중에 중고로 차량을 되팔 때 가격을 거의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옵션은 하이테크 패키지입니다. 여기 계기판 부분이 전체가 다 전자로 바뀌는 거죠. 이 사실 뒤쪽에 후방 카메라가 이렇게 전자로 보이는 거는 이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1을 추가해야 이 후측방 모니터 옵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이는 거고, 이거 안 넣으면 하이테크 패키지만으로는 이건 안 보여요. 이건 이제 낚시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 옵션을 고르기에 앞서서 하이테크 패키지를 넣지 않으면 계기판이 어떻게 보이는지 제가 깡통 차량의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인치 LCD 클러스터를 선택하지 않았을 때 계기판 화면인데요. 이런 식으로 왼쪽은 아날로그 형식, 그리고 오른쪽 8인치 부분만 이렇게 디지털 형식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상태로 시동을 걸어보면 이렇게 오른쪽 8인치 부분만 디지털 화면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8인치 부분은 이렇게 충분히 전자로 다 나올 것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이 왼쪽까지 모두 전자로 나올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계기판 같은 경우는 클래식하게 되어 있는 거를 선호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또 이 지능형 헤드램프 같은 경우도 이미 G80의 기본 옵션에 하이빔 보조가 들어있거든요. 그것도 영상으로 보여드리면 왼쪽을 바깥쪽으로 밀면 이렇게 가운데 오토라는 초록색 알람이 뜨게 되죠. 맞은편이나 앞에 차량이 있을 때는 알아서 하이빔을 꺼주는 모드는 기본적으로 있고, 근데 이걸 굳이 좀 더 스마트하게 지능형 헤드램프라는 걸 써서 더 운전자에게 도움을 주겠다, 뭐 이런 컨셉인데, 이건 정말 아무 쓸모가 없고요. 이미 하이빔 보조만으로 충분히 반대편이나 내 앞에 차량이 있을 때 상향등을 알아서 꺼주기 때문에 이 옵션은 정말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 왼쪽 4인치 때문에 160만원을 주고 추가를 할 거냐 말 거냐, 이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결론적으로 이 옵션도 차량을 되팔 때 가격을 많이 인정받지 못하고, 이 부분이 전자로 바뀌는 것이 운전을 함에 있어서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하이테크 패키지를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1입니다. 이 옵션이 굉장히 고민될 만한 옵션 중에 하나인데, 이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나머지 옵션은 이거는 백미러 보면 되는 옵션이고 정말 아무 쓸모가 없고요. 이건 사실상 쓰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그냥 차 사면 한 번쯤 써볼 정말 마이너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같은 경우는 후방으로 주차를 할 때는 당연히 굉장히 느린 속도로 주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옵션이 거의 필요가 없거든요. 이미 후방 카메라가 있는 상태고 후방 센서도 있고 양쪽 사이드 미러를 통해서 충분히 모든 위험을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뒤에 움직이는 물체가 있을 때 급정거를 하게 해주는 이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같은 경우는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제 차량인 아우디 A6에도 이 기능이 있는데, 주차를 하다가 너무 자기 맘대로 멈추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사실 이 옵션을 끄고 다닙니다. 결론적으로 고민할 부분은 이 180만원 주고 서라운드 뷰 모니터를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라는 부분인데요. 서라운드 뷰 모니터는 나중에 싸제로 달기도 사실 어렵고 카메라를 여러 개 달아야 되기 때문에, 또 G80이 소형 중형차도 아니고 대형차이기 때문에 운전이 미숙하신 분들은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있으면 충분히 좋긴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은 인정하는데요. 자,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달리지 않은 깡통 차량을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전방 센서와 후방 센서는 모두 있고 후방 카메라는 존재를 합니다. 따라서 운전에 대해서 정말 심한 초보분이 아니시면 거의 주차하는 데는 큰 불편함이 없고요. 만약 내가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없으면 이 차가 너무 커서 주차 못할 것 같다, 사고 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제네시스 G80을 구매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서라운드 뷰 모니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가격 인정을 받아서 절반 이상 가격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사실 이 180만원이 이 밑에 게 다 포함된 거잖아요. 이게 뭐 10만원, 20만원, 20만원씩만 해도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이 중에서
한 100만원 정도의 가치라고 생각했을 때 한 60만원 정도 가격을 돌려받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180만원 중에 굉장히 일부만 돌려받는 꼴이 되거든요. 따라서 이미 센서가 굉장히 충분하고 각종 알람으로 차량이 부딪히기 전에 운전자에게 굉장한 주의를 주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나중에 중고 감가나 가성비를 생각했을 때 이 서라운드 뷰 모니터는 제외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실 너무 이상한 옵션들이랑 많이 껴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2인데요. 이 옵션은 뭔지 알게 되시면 정말 아무 쓰잘데기가 없는, 이미 반자율 주행 옵션은 기본으로 다 들어있는데 그것들을 조금 더 고성능화시킨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뭐 고속도로에서 차로를 바꿔준다든지 운전 스타일을 연동해서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해준다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도 있고, 진출입로, 그러니까 나가는 곳에서 속도를 알아서 줄여준다, 뭐 이런 옵션도 있고, 전방 충돌 방지 보조가 이미 들어있는 옵션으로 기본으로 들어있는 차량인데 뭐 몇 가지 더 센서 달고 여기저기서 오는 차량 더 막아준다는 그런 소리인데요. 사실상 결론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옵션들이고, 이 옵션은 150만원 중에 거의 아예 가격을 돌려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맞고, 일단 이 옵션이 없어도 전혀 불편한 점이 없습니다. 이 옵션들에 대한 자세한 코멘트는 제가 GV70 영상에다가 업로드를 했기 때문에 혹시 설명이 필요하시면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2열 컴포트 패키지 1이라는 옵션입니다. 구성을 살펴보면 2열 수동식 도어 커튼, 그러니까 썬블라인드죠. 그리고 뒤쪽에 전동식 커튼, 이건 이제 운전석에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 가운데 쪽에 3존 공조 장치, 마지막으로 뒷좌석 다기능 암레스트가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될 부분이 전동 시트랑 통풍 시트가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무선 충전을 하는 그림도 나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컴포트 패키지 2를 추가해야만 들어가는 옵션이고, 컴포트 패키지 1만 추가하게 되면 여기 중간중간 일부가 비어 있을 수는 있다. 이 부분을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 부분들이 꼭 필요한지 알기 위해서 제가 제네시스 G80 깡통에는 2열의 모습이 어떤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깡통 모델에서도 이렇게 조수석 전동 시트를 옆쪽에서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 2열 컴포트 패키지 1도 안 들어있는 모델이다 보니까 이쪽에 공조 장치가 없어서 이쪽 가운데가 좀 많이 비는 느낌이 있고, 안 좋은 게 여기가 비어있다 보니까 안에 이렇게 먼지들이 좀 많이 끼긴 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급감이 좀 많이 떨어지는 느낌이긴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쪽 도시락을 보면은 공조 버튼이 이쪽에 별로 없죠. 이렇게 열선 시트만 존재하게 되고, 수납 공간을 보면은 이거는 꽤 넓은 편이라 좋습니다. 이렇게 USB를 충전할 수 있는 포트가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깡통 모델에도 이렇게 스키스루가 있어요. 트렁크랑 바로 연결되는 이렇게 스키스루가 있어서 긴 물품을 수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자, 보셨죠? 그러면 2열 컴포트 패키지 1을 고를지 말지 결정하기 전에 2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봐야겠죠? 2는 무려 250만원이 추가가 되는데, 여기 뭐 목베개랑 화장 거울은 거의 뭐 아무 의미가 없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상 추가되는 거는 2열 전동 및 통풍 시트가 되겠습니다. 만약 제네시스 G80을 정말 의전 차량, 사장님 차량으로 운행을 하실 거면 애초에 이런 가성비 영상을 보시지도 않을 거고, 당연히 이런 옵션이 필요할 수 있겠죠. 2는 일단 가성비적으로 굉장히 안 좋고, 2는 아예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제 패키지 1을 고를지 말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열 컴포트 패키지 1은 뒷자리에 사람이 탈 일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추가를 하시고, 그게 아니고 주로 혼자 주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수석에만 사람이 탈 일이 많다 하시면은 2열 컴포트 패키지 1은 과감하게 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제네시스 G80을 살 정도면 뒤에 사람이 어느 정도 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100만원이 워낙 저렴한 편이다 보니까 감가 방어율도 꽤 좋은 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런 뭐 뒷좌석 듀얼 모니터 있죠. 이런 거 말도 안 되게 비쌌는데 이거는 진짜 나중에 차량을 되팔 때 가격을 아예 인정받지 못하고, 사실상 기능이 정말 안 좋기 때문에 그냥 뭐 정말 필요하시면은 아이패드를 따로 구매해서 뒷자리에 장착하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말씀드릴 옵션은 렉시콘 사운드 패키지인데요. 사실 사운드는 굉장히 호불호의 영역이죠. 일단 나중에 차량을 되팔 때 사운드 옵션 같은 경우는 가격을 아예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140만원은 나중에 절대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날 위해서 투자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고, 이번 영상에서는 가성비 좋게 G80을 구매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영상이기 때문에 사운드는 생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빌트인 캠 패키지, 어떻게 보면 전체에서 가장 쓸모없는 옵션 중에 하나죠. 고민도 하지 않고 뒤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차량 보호 필름이라는 옵션인데요. 이 옵션을 제가 항상 제네시스 영상을 찍을 때 권장을 많이 드리곤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이 필름이 45만원에 3년에 6만 킬로 공식 보증을 제공해준다는 점이 굉장히 가성비가 좋기 때문인데요. 나중에 뭐 유리막 코팅이라든지 이런 필름을 씌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했을 때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제네시스의 혜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필름도 선택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입니다. 이번에 제가 제주도 여행에서 G80을 타면서 느낀 점은 일단 이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없어도 굉장히 안락하고 편안한 승차감을 이미 누릴 수 있는 차입니다. 제네시스 G80은. 하지만 서스펜션을 넣으면 확실히 더 나은 승차감을 느낄 수 있고 특히 2열에 사람이 있을 때 그러니까 아이를 태울 일이 많으시다든지 아니면 뒷자리에 의전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하시는 분들은 서스펜션을 넣는 것을 권장드리지만 사실 이 서스펜션 옵션은 나중에 고장이 나게 되면 수리비도 많이 들고 중고차 시장에서는 이런 관리가 어려운 옵션들은 선호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차량을 되팔 때 감가율을 생각하면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는 옵션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생략을 하고 승차감이 좋아지는 것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마치고 자, 이렇게 보시면 하얀색 제네시스 G80이 탄생이 되었고요. 제가 특히 썬루프를 선택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하얀색 옵션을 권장드리고 싶은데 이 천장이 검정색으로 바뀌는 부분이 아래쪽 하얀색과 굉장히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이 흰색 파노라마 썬루프 조합은 거의 실패가 없는 굉장히 엣지 있는 외관을 완성하기 위한 조합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성비가 충분히 좋은 제네시스 G80이 탄생을 하였고 견적서를 한번 보면 지금은 개소세가 3.5%로 적용이 되죠. 따라서 제네시스 G80을 5,737만원으로 출고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이렇게 차량을 출고하게 되면 차량을 타실 때의 만족도와 차량을 되팔 때도 충분히 스스로 만족하면서 차량을 되팔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결국 제가 선택한 옵션들은 이렇게 총 4가지 보이시는 대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네시스 G80 2022년식을 나중에 되팔 때 감가 방어도 잘 되고 탈 때도 충분히 만족하면서 가성비 있게 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닥터 동굴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